모닝 체크 세 가지 체크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별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가져온 체크사항은 철강주입니다. 자, 철강주 주가 한 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어제 7% 넘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7%, 포스코 엠텍도 6% 넘게. 나머지 철강 회사들 3에서 4%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어제 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철강주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특정 개별 종목이 아니라 올랐던 거는 정말 한 1년 사이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철강주의 업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재료들이 워낙에 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철강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발 관세 여파 이 부분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하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글로벌 원유 시장에 나올 여지가 좀 크죠.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러시아 원유는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나라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지 서방 전체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2022년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을 이렇게 원유의 수출을 막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유가가 좀 오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입니다. 전쟁 종결에 따른 유가 하락 영향에다가 러시아산 원유가 또 시장에 나오는 것에 따른 이제 공급상의 어떤 유가 하락 요인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긴다는 거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원유나 가스를 채굴 하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나 가스의 또 시장 유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원유가 그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이 좀 굉장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마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또 미국의 소비 시장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만약에 미국 수출이 이제 더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빈 공백을 결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어제 좀 작용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분명하다. 이 부분, 원유 가격의 하락은 분명하다. 이 부분이 석유화학 업체들한테 어제 굉장히 가문 끝에 단비처럼 작용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오늘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주 어제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 현대차가 어제 5% 넘게 오르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KG 모빌리티도 3.6%, 기아도 3%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들 많지 않은데 상장 회사들이 이렇게 우선주까지 다들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어제 4거래일 만에 20만 원대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현대차는 외국인이 800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외국인이 17거래일 내내 주식을 팔았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 연속 순매도 행진이 어렴풋이 연상이 될 정도였는데 일단은 1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것도 현대차 주가가 어제 이렇게 5% 넘게 올랐던 이유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하원 의장이 이제 마이크 존슨인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제약 산업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고요. 결국 이제 그만큼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자동차 관련주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되는 거죠. 이 관세 문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여파를 이제 극복을 해야 이제 사실은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그 여파가 우리 현대차, 기아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똑같이 받는 관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결국 현대차, 또 이 기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또 하나의 이제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사항은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한미 사이언스 주가가 0.1%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어제 한미 사이언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임종윤, 이 형제와 그다음에 어머니죠. 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의 회장이자 이 대표, 이 사자연합의 대표 간의 교역권 문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1년여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어제부로 홍 대표가 신임 한미사이언스 대표, 이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이제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로 선임이 되면서 교역권 문제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정기주총 이후에 이제 지배구조 발전된 지배구조안도 좀 내놓겠다. 이 송 신임 대표가 얘기 좀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동안의 한미약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주의 거의 뭐 대장주 어떤 모습을 최근 보여왔어요.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보이다가 이 경영권 분쟁 문제라든가 같은 뭐 비만 처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게 늦어지면서 계속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가장 그동안에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주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경영권 분쟁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뭔가 이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앞으로 한미약품이 어떤 행보를 또 보여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체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